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전북 도민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 도민이 안 계신다면 지금의 민주당도 이재명 정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3 지방선거 계기로 보수 극우 세력이 결집하면서 이재명 정부 흔들기에 나섰고 전북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6.3 지방선거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야 이재명 대통령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청 관계는 2인 삼각과도 같습니다. 내란 청산, 개혁 완수, 민생 안정이라는 점차리한 과제들을 향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입니다. 전북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빈집이 생긴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이 전북에서 이겨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도 생기고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전북 지방선거 승리해야 이재명 대통령 성공과 전북 발전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전북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32년 동안 하세월이었던 새만금 개발은 물론이고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인 피지컬 AI 사업도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전북은 역대 정부에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이 통일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북에서 태어난 전북 사람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30년 만에 전북 출신 원내대표가 배출됐고 저 또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의 지도부에는 3명이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 전북 발전에 씨를 뿌렸다면 일제시대 수탈의 아픔을 겪은 전북이 이번 지방선거로 일제강점기 이후 전북을 회복시키고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전북 발전의 골든타임인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거짓말을 한 전북도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선거 승리만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무소속 출마를 사전에 교감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유감이라는 두 글자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2번이나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교감서를 거짓인 것을 밝힌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이고 도민을 속여 표를 얻으려는 것은 범죄적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밖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대통령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북 도민에 대한 기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북 도민에게 적극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계기로 박근혜, 이명박 두 보세력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 비호세력 국민의힘을 위해 정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윤석열 비상지원 선포 이후에 잠잠했던 보수 극우 세력들이 다시 결집해서 이재명 국민유권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전북대합 합동유세 현장에서 불상의 20여 명의 난입에서 유세원이 다친 것은 현재 전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그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여 전북이 모처럼 맞은 대도약의 호기를 살릴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입니다. 전북이 민주당 원팀으로 압승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과 힘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곧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이 아닌 세력이 대통령을 거론하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4년 만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100년 만에 찾아온 전북 도약의 골든타임을 살리는 것은 오직 우리 민주당 원팀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이재명 국민유권 정부 성공을 위해 민주당과 함께하고 민주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전북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달에요. 예, 마무리되고 김관영 후보는 9월달쯤 입당을 할 수 있다, 민주당에 복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8월달 전당대회가 아니면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 민주당은 당원 우리 당은 막 120만 명, 수백만 명의 당원을 있는 당원 주권 정당입니다. 옛날처럼 당 대표 한 분이 어떤 입당을 결정하는 시간이 지났고요. 이 당원 주권 시대에서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성민 의원님이 한 2년이 넘쳐가지고 당선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병선, 이재, 전성기 의원님 탈락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정말 정밀하게 검증과 공천 활동을 통해서 공천하는 것이고 어느 일 개인이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도 그런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은 공천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공천이 되지 않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정한 시스템 공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님이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캠프에 직접 강화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정말 공정한 시스템 공천이었고 전북 도당의 기초의원 문제도 전북 도당 공간을 중심으로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저는 최고위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거 과정에서 정부가 공천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을 선거 과정에 그 정선 과정에 전혀 개입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공천 시스템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입 안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개인 문제가 아니고요. 공천 시스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의원님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개입 안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이양 아니양 아니고요. 시스템 문제, 공천은 우리 도당 기초의원 검증, 공천, 자격심사 이런 얘기 모두 거기서 했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도와달라고 하신 적이 저 없냐고요? 우리 지역위원회 모든 기초의원 후보들을 다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하지 않으셨냐고요? 그 답을 좀 했어요. 하지 제가 진짜요. 공정한 시스템 했냐 안 했냐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 못하세요? 그 답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시스템에서 너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시스템 문제가 아니 이거 너무 쉬운 문제다. 했냐 안 했냐?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그걸 아니, 시스템을 언급한 거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답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있고요. 기장님 나오세요. 했냐 안 했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스템 공천한 거라. 우리 도당에서 공정한 공간이나 검증을 하고 공간이 원하는 얘기 나오는 게 의원님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이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제가 확실한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잖아요.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데 아니 그런 시스템 말씀 공천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개입했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논쟁거리는 아닌데 저는 크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당에서 자격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17분이 검증했을 것이고 거기 따라서 공천을 하고 안 했을 것이지 제가 어떤 사람을 뭐 개입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낙연 의원이 컷오프되는 과정에서 재심을 통해 살아났는데 그거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회 잘랐다 하는 그런 말도 돌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니 선을 나는 그런 거 개발 선을 제가 여기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고 내부 구청 과정 아니고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승리한다고 말하지만 쉽지 않은 선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어쨌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런 사실 민주당은 공천을 받으면 된다 이런 제안들도 되고 의원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그런 파트를 이룬다고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공천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언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당에서 있어봤지만 정말 당 전체에서 보면 이 선거 전체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부분이 서운한 부분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한 것이고 선거 판세 부분은 저희가 내일 모레까지 선거 당일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지금 정책이 나오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국민께 목소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위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정청래 지금 대표가 연임이 가능하더라고요. 정청래 대표의 연임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요. 저는 당원으로서 정말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번 지방선거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여기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모두 다 민주당 의원님이신데요. 예. 지방 선거 판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 대응을 잡고 계시는지 판세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중앙당에서는 오늘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예, 저는 직접 시민들 말고 도민들 많이 만나고 매일 수백 명을 만났는데 또 민주당을 사랑한다는 분들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 후보가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사람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민주당 의원팀을 계속 강조하고 선거구선거가 무소속이 아니라 민주당에 줘야 한다고 하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혹시 8월 전당대회 때 지원 의원님 혹시 어떤 입장을 취하실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전남부 제가 그 총괄 선대 운영으로서 요새 지원유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새가지고 거의 답답할 지경인데 아무튼 저는 6월 3일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번 지방선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는 게 선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열심히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